자, XS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열기 하셔가지고 기출 유형일을 엽니다. C로 가셔가지고 XS 교재 기출 보충 자료 기출 유형 1. 우리 어저께는 이제 폼에 관련된 기본 설정하고요. 그다음 탭 순서 바꾸는 거하고 폼 바닥글에 집계 함수 넣는 거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앗 입고 현황 폼을 디자인 보고 그러시고요. 어저께 이제 요거 전체 여러분들 그 기본 보기 방식, 폼 보기 하면 이게 연속 폼. 그 다음에 테크 늘렸을 때 이동하는 순서. 그 다음 밑에 집계 함수 썸을 써가지고 그 우리 학계에 구했던 거 여러분들 읽고 수행 학계를 구해봤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밑에 기출 유형 1의 그 조건부 서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 XS는 서식 탭에 가시면 컨트롤 서식이란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조건부 서식 갈 건데,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유형으로 따지면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유형 1은 뭐냐면, 항상 문제 보면 뭐가 돼 있냐면, 그 본문 영역에 대해서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 묻는 거거든요.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거의 95%. 이럴 때 여러분들 본문 구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 후 작업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메뉴 라인 체크할 거고요. 유형이는 본문 영역에서 특정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특정 컨트롤이 만약에 한 개인 경우는 야는 해당 컨트롤만 선택하고 야는 해당 컨트롤만 선택하고 선택 후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고요. 유형 3은 여러분들 법문 영역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컨트롤 따로, 컨트롤 하고, 즉 수식을 작성할 부분에 있는 컨트롤을 따로따로 지정 후 우리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수식을 작성할 부분에 특정 컨트롤이죠.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수식을 작성해서 서식은 여기 넣고요. 여기서 검사해서 여기 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서식을 지정할 컨트롤만 선택 후 작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는 나중에 작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수식을 쓸 거고요. 수식을 쓸 거고. 즉 수식이 이제 XSS는 시기거든, 시기. 시기를 선택해서 또 값은 필드 값이라는 이 기본값 야를 시기로 변경해서 작업해야 돼요. 시기로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요. 수식 넣는 겁니다. 야는 여러분들 그냥 필드 값에 있는 거 필드 값이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서식을 컨트롤 따로 수식을 작성할 컨트롤 따로 정했을 때는 야도 시기로 작성.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1번 유형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형을 또 제가 추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 보면 여러분들 그 6, 7, 우리 7페이지죠, 결론. 그 씨앗 있고 현황 포함의 본문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은 요겁니다. 본문의 모든 코드에 대해서 넣는 건데 어떻게 그 프린트 보시면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 본문 영역, 줄거 부분, 본문 영역에 모든 컨트롤 돼 있잖아요. 줄거 넣으시고. 아, 이거는, 식이, 즉, 수식으로 작업을 시나요. 식을, 그러면, 그 1번 패턴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돼요, 시험에서. 작업할 때 여러분들 문제가 이거는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설정은 요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작업은 이러고 문제는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 본문 영역의 모든 코드에서 굵게 그 다음에 밑줄 넣을 거고요.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문제인데 요 키워드가 본문 영역의 모든 코드. 이것은 어떻게 낼 거냐면 이제 작업 순서가 이겁니다. 이건 문제고. 본문의 모든 컷들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들어갈 때 서식 탭에 가서 컨트롤 서식 그룹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오. 본문의 모든 컨트롤 어떻게 하냐가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본문 구역 앞에 보면 이 눈금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다 됩니다. 레이저처럼 쫙 쏘죠. 그럼 선택이 잘 되죠? 혹은 여러분들 야를 꾹 누른 상태에서 네모에 걸치는 경우가 있고요. 안 그러면 노가다식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다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야가 제일 빨라요. 눈금자 앞에서 화살표 나올 때 클릭. 그리고 위에 보면 서식 탭에 가서 컨트롤 서식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 그 다음 우리는 새 규칙을 클릭해서, 규칙 유형은 현재 레코드 값 또는 식을 사용해서 값은 필드 값이고요. 식은 시기로 쓰면 되고 수식. 이거 수습할 거 맞습니다. 손댈 거 없어요. 근데 필드 값이 아니고 우리는 시기로 바꿔요. 시기로 바꿔야지 수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수식은 입력법이 필드명이 먼저 들어가고요. 좀 이따 보고. 시기로 병행했다면 우리가 조건 입력 순서가요. 너는 안 들어갑니다. XSS는요. 그냥 필드명은 대가로 안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뒤에는 비교 값이 입력되죠. 양의 숫자는 그대로, 문자는 엑셀 똑같이 발쌍떡. 요런 순서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 필드명이 뭡니까? 있고 수량 아닙니까? 이래 되는 거죠. 대괄호 놓고 있고 수량. 그죠? 그 다음에 비견산자 이상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50. 끝.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앞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걸로 좀 넣어볼까요? 여기 가서 대괄호 놓고 있고 수량이라고 치고 있고 수량 대괄호 닫고 이상교 놓고 50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액세스는 어떤 서식 버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서식 아이콘들이에요. 붉게, 기울임, 밑줄, 야는 배경색, 야는 글꼴색. 우리 문제 보면 모든 컨트롤에 글꼴을 굵게 처음에 갖자 굵게입니다. 기울임은 두 번째인데 지금 밑줄에도 밑줄은 세 번째. 색깔이 들어갔으면 설정이 된 겁니다. 나 잘못했다. 눌리면 해제됩니다. 눌리면 설정. 해제할 때또 눌려주면 돼요. 지금 굵게 밑줄. 이것밖에 안 누른 거네요. 그죠? 그리고 확인. 이렇게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다. 그 말이고요. 확인. 혹시 안 들어가보면요,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야 됩니다. 확인. 폼 보기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폼 보기는 요거, 폼 이름 아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폼 보기. 보시면, 입고 수량이 보시면 50 이상만 밑줄 꺼지고 굵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5점. 그죠?
6점이 6.5점이면 우리의 실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것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만 수험생들이 어렵구만요. 그죠? 어렵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순서가 알면 쉽죠? 이렇게. 근데 들어가는 경로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자, 한 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했던 거 요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자, 그래서 안에 해당 서식 아이콘. 이 서식 아이콘이 뭐냐면 여러분들 클릭한다는 소리는 우리는 이 서식이 지금 보면 붉게 밑줄 아닙니까? 이건 밑줄 아이콘을 누르는 거거든요. 밑줄. 배제할 때는 또 눌린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은 이제 조건 서식 확인입니다. 뭐 확인은 창 확인이고 마지막 확인 저장은 되겠죠. 자, 한 가지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면 밑에 기출력 1 도메인 함수도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나머지. 기출력 1은 도메인 함수가 시험에 요즘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됐다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도메인 함수는 시앗 있고 현황 예제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요. 아쉽게도 우리 교재는 없어요, 이 문제.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없다고 뭐 제가 못할 줄 알면 뭐죠? 만들면 되지. 근데 이게 잘 나오거든요. 시야 있고 현황 예제를 여러분들 디자인. 자, 데이터 좀 활용했고요. 폼 바닥글의 TXT 수량은 요 밑에 봅니다. 언바운드. 선택해볼까요? 속성창을 떼어놓으세요. 여러분 항상 이제 폼하고 보고서는 딱 선택하고 컨트롤 이름부터 확인해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내가 폼 바닥글에 txt 수량 컨트롤 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뭘 표시할 거냐면 우리 본문 구역 안에는 사실 레코드가 출력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다 필드 이름이 해야 돼. 그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필드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잠시 여러분들 야를 연속 폼으로 잠시 바꿔놓고 시작할게. 여러분 연속폼 뭐 해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휘상에서 연속폼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가공을 하다 보니까 연속폼으로 안 바꿔놨거든요. 그 어저께 복습도 할 겸 폼 전체 속성은 회색을 한번 클릭하면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요 선택 유형을 잘 보세요. 회색을 클릭하면 뭐가 되냐면 얘가 폼으로 바뀌잖아요. 얘가 폼 전체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보기를 단일 폼을 하지 말고 연속 폼을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 보기 하면 이게 연속 폼 나올 때 작업이 해당 사항이니까요. 같이. 거의 잘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메인 함수는 일단은 이겁니다. 기출에 출제되는 도메인 함수들은 총 4가지. 잘 나왔던 순수로 한번 적어봤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닙니다. 도메인은 사실 의미가 값의 범위를 도메인을 합니다. 그러면 dsum은 합계, 카운트는 개수, davg. access는 average를 쓰지 않고 avg입니다. 조심하시고. 룩업은 조회한 함수죠. 공식은 똑같습니다. dsum을 우리는 쓸 거지만은 필드명, 콤마, 원본, 콤마, 조건이거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파악하면, 문제는 씨앗 있고 예제 바닥글에서 요 컨트롤에 여러분들 요것은 볼다운 요걸 잠시 할게요. 우리니까 요렇게 조금 줄여 역할도 좀 하고
우리 일단 이 컨트롤에 대해서 시야 코드 입력된 시야 코드에 대한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는 거거든. 이게 문제예요. 그 세 가지 지시사항 있죠. 중요한 것은 TXT 시야 코드의 컨트롤에 입력된 것을 찾아서 시야 코드에 대한 수량을 어디에 표시하겠다? 여기. 그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TXT 시야 코드 컨트롤 어떤 거냐? 이겁니다. 얘가 지금 시야 코드 아닙니까? 이건 필드명이고 여러분 속성창을 떼어보세요. 여러분 처음 이제부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은 컨트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바운드된 필드명입니다. 얘가 컨트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폰 보고 있을 때 이 시야 코드 딱 갖다 대면 이 시야 코드에 관련된 수량의 합격이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올 거냐면 주문 테이블을 이용할 것. 그럼 주문 탭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주문 탭에 시야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B001만 액세스가 B001만 찾아가지고 지금 많이는 없네요. 이렇게. 그 옆에 여러분 레코드 안에는 한 레코드 안에는 여러분들 필드가 여러 필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레코드든 필드의 모임이라거든요. 그러면 이 시야 코드에 그 같은 레코드 행이 모두 있어요. 수량도 있지 않습니까? 이하만 골라가지고 합계를 내서 어디 표시하겠다? 여기 표시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뒷섬은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원본 테이블에서 검색해서 요 원본 안에 있는 수량 필드겠죠? 수량 필드에 대한 합계를 구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갖고 와서 구한다 이겁니다. 조건은 여러분들 어디 입력된 거? 요게 입력된 거와 같은 것을 주문 테이블에 가서 여기서 검색했다는 소리예요. 같은 걸 찾겠다 이거. 같은 거는. 그러면 조건 입력법 여러분들 필드명이 들어가고 이꼴 컨트롤명이거든요. 이 컨트롤명은 폼에 있는 컨트롤. 이 필드명은 이 원본에 있는 필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필드명은 어디에? 주문 테이블 안에 있는 시야 코드 필드에서 현재 폼 입력된 요 박스에 컨트롤 박스 입력된 데이터와 같은 것을 찾아서 어디에 수량에 있는 데이터를 다 뭐 하겠다? 합계를 하겠다 이거죠. 그것을 어디에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뭐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적을 때 파악할 거 필드명은 합계를 구할 필드명이고요. 원본은 이 필드명이 있는 개체, 테이블이나 쿼리가 되겠죠. 조건은 이 원본 안에 있는 필드명하고 일치하는 같은 것을 현재 컨트롤에 요게 입력된 값이 어디 가서 주문 테이블의 시야 코드 필드 안에 있는 값들에서 찾아가지고 옆에 있는 수량만 추출해서 다음 뭐 하겠다? 더하기 삭개를 구해서 여기에 표시를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 컨트롤 언바운드를 선택하고요. 거기 여러분들 원본에 항상 컨트롤 원본에서 합니다. 그러면 넌을 넣고 세 가지를 파악해 되죠. 필드명, 원본, 조건. 그러면 TT 수량 컨트롤 원본에서 넌 하시고요. 뒷섬. 그 다음에 대응은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필드명은 수량. 왜? 수량이 학교를 갈 거니까 어디서 이기 가서 여기에 있는 수량이 값을 학교를 내겠다 이거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주문 탭에 있는 모든 수량 합계가 아니고 조건이
폼에서 입력된, 이 컨트롤 입력된 시야 코드와 같은 것을 이 필드에서 찾아가지고, 그 필드에 있는 수량의 숫자를 다 끼워야겠죠. 1차는 코드, 시야 코드. 요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 순서만 기억하면 이 순서는 문제 속에서 다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여러분들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순서로 쭉 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컨트롤 본문에 가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넣는 거냐면 원본에서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거죠. 는 뒷선 수량 필드의 합계인데 요 테이블에 가서 이 테이블에 있는 시야 코드 데이터와 같은 것을 찾겠다 이거죠. 이 이면 될 거. 그럼 시야 코드 옆에는 뭐도 있어요? 수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B00, 예를 들어서 B001이라면 B001이라는 수량이만 다 갖고 와서 합계를 내겠다 이거죠. 그것을 어디 표시하겠다? 요 컨트롤인 TXT 수량 요 컨트롤에 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요.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보기 하면 27이 나옵니까? 지금 27이 나오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B001이고요. 여러분들 마우스 딱 잡고 P00의 커서를 딱 두고 보세요. 46으로 바뀝니까? 46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B3500. 아연 없네. 가뜨만은. P2500은 67개나 있네. 그랬더만. 커스 들어갈 때마다 얘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도메인 함수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시험에? 많이 쓸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하이폰 만들고 이런 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쓸데없는 건 아니고 약간 인기가 없어요, 요즘. 그래서 요 순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끝이다, 이죠. 요 패턴만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서만 잘 기억하시고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장하고요. 닦기 합니다. 액기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 기출 유형이. 자, 기출 유형에서는 여러분들 어저께 했던 포럼 완성 문제 세 문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폼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업소 이용관리통을 디자인 보기로 이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 하기 전에 요 밑에 뭔가 폼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게 하이폼이에요. 그 하이폼 우리는 실습을 안 해봤지만은 나중에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 요거 1번부터 하고 하이폼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바꿨다면 항상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지금 문제처럼 지금 프린터 보시면 여러분들 요 자리에 요 폼 머리글 여기 구역이거든요. 폼 머리글 본문 폼 바닥글입니다. 폼은 이 세 가지 구역에 대해서만 시험에 나와요. 실기는. 주로 폼 머리글은 폼의 제목을 많이 만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보시면 폼 머리글 영역 요 안에 여러분들 레이블 가지고 만들어라. 근데 우리 어저께 레이블 컨트롤 관련된 설명을 제가 안 해드렸잖아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초를 좀 해드리고 가야 되죠. 아무리 엑기스 수업을 한다지만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컨트롤에 대한 어떤 종류, 시에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능. 첫 번째 여러분들 레이블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림도 보면서 같이 할게요. 레이블 컨트롤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우리가 위에 보면 여기에 컨트롤 그룹이 있습니까? 모양새도 아셔야 돼요. 만드는 것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요 가가 있습니까? 가가. 가가에 마우스를 해보세요. 레이블이라고 나옵니다. 레이블. 레이블은 도대체 이 컨트롤은 용도가 기능이 뭐냐 이거죠. 그냥 시험에서 LAB를 많이 씁니다. 이니셜로. LAB 혹은 레이블, LB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걸 시작한 이름 시험에서는.
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야는 여러분들 바운드가 안 됩니다. 바운드가 불가능. 야는 설정 자체가 안 돼요. 바운드가 뭐냐면 원본 필드를 연결을 할 수가 없다. 그거 왜 씁니까? 야는 단지 여러분들 주목적을 먼저 적어야 되죠. 레이블은 이름표로 사용합니다. 제목. 이름표가 제목 아닙니까? 그 제목을 만들 때 생성합니다. 뭐 우리 폼 머리글 구역에 뭐 제목 글자를 만들 때 그때 많이 쓰는 게 레이블이고요. 바운드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원본 필드를 연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우리 지금 레이블 형태가 지역 코드 야도 레이블이거든요. 이름표. 여기에서 속속장 닫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레이블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레이블 돼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모드 탭 향상해 놓으세요. 여기 이름, 캡션, 표시 뭐 이렇게 하다가 요 안에 여러분들 컨트롤 원본이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필드 연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캡션 있죠? 캡션. 요거 이름표. 그들은 바로 옆에 언바운 요 바로 밑에 지역명을 선택해 볼까요? 지역명은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태그 상자 내에는 뭐가 있어요? 컨트롤 원본이라는 게 있죠. 컨트롤 원본은 여러분들 필드를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능이에요. 그래서 같은 지역명이지만 왼쪽의 지역명은 레이블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역명은 컨트롤 텍스트 상자입니다. 얘는 컨트롤 원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 링을 할 때는 컨트롤 원본의 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당 필드를 선택하면 야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요 컨트롤 박스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시험에서 텍스트 상자거든요. 야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인데요. 야는 주로 txt라는 이름을 많이 가집니다. 야는 왜 많이 쓰느냐? 바운드가 가능합니다. 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에 다 레코드가 출력되는 이유가 바운드를 시켜놔서 그래요. 바운드 가능한 소리는 원본 필드를 연결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바운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언바운드, 바운드 안 돼 있어 언바운드거든요. 언바운드는 용도가 어떻게 말 쓰이냐면 원본 필드를 연결을 안 했을 뿐입니다. 우리 아까 함수 넣을 때 넌 썸을 넣었잖아요. 어저께. 그것은 계산식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함수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죠. 언바운드는. 그래서 태그 상자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명령단추인데, 명령단추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건 특정 이벤트를 실행할 때 쓰는데요. 여기 보면 야가 이제 텍스트 상자고요. 올리면 텍스트라고 나오죠, 상자? 야가 명령단추는 야가 명령단추예요. 야는 여러분들 특정 이벤트, 야는 명령단추는 주 용도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름은 다 CMD로 많이 써. 커맨드 약자이기 때문에. 야는 여러분들 특정 이벤트를 실행 시 사용하고요. 4번 하이폼 하이 보고서는 우리는 만들지는 않겠지만은 하이폼 하이 보고서 만드는 컨트롤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이거 딱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눌리면 여기에 옵션 옆에 하이폼 하이 보고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까? 요것은 폼 안에 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이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 컨트롤 총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용도가 여러분 다 틀리지만 야는 하이폼을 주로 씁니다. 근데 명령단추하고 하이폼 이 3, 4번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만들 때 그냥 만들기도 하지만은 주로 명령단추와 하이폼 하이보고서는 컨트롤 마법사를 주로 써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자세히 누르면요.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있죠. 단계별로 선택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레이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자, 레이블 만들 때는 레이블 아이콘을 아셔야 됩니다. 가가.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임의의 위치에 우리 프린터블은 중간에 만들어져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커서 깜빡깜빡거리죠. 치면 돼요. 서울요금소에
입구 영업소 관리. 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는 쳤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름을 바꿔냈죠. 컨트롤 이름. 프린트 보면 이름이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그냥 LBL 정자입니다. 레이블 약자고 제목 이름을 바꿔라. 그럼 속성창 떼어놓으시고요. 방금 우리가 생성한 레이블이고요. 레이블 기본 이름이 요거죠. 야 라벨 돼 있는데 야를 LBL 대문자로 소문자로 LBL 여러분들 제목이라 치시고요. 요게 컨트롤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 크기하고 문자색, 글꼴 관련 속성은 다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딱 세 단계만 잘 가면 돼요.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글꼴 이름, 크기, 텍스트 맞춤 다 이쪽에 여기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말 거냐면 글꼴 크기 11이 아니고 20이죠. 20을 하시고. 문자색은 글꼴 색깔입니다. 색상 코드가 돼 있는데 샵 돼 있고 요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텍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색깔 이름이에요. 문자색 이름이에요. 요 그때는 화살. 어두운 여러분들 텍스트는 어두운 텍스트 있죠? 요거 선택은 약간 회색 계통이 들어갈까요? 그 다음 여러분들 나머지는 없지 않습니까? 글자 크기 20회를 했고 20. 그 다음에 문자색만 어두운 텍스트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글자 크기를 넓히다 보니까 개체 안에 글자가 다 안 보이죠? 이렇게 제출하면 안 돼요. 야를 보일 정도로 요 네모점이 개체 크기 조절점이거든요. 야를 조금 넓혀야 돼요. 글자가 보일 정도로 해놔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 넓혀야 되죠? 자, 그래서 글자가 보일 정도로 해주시고요. 야가 가운데 정도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프린트바랑 똑같습니까? 그죠? 중간에. 저까지가 1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기본 폼과 하이폼. 이것은 하이폼이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하이폼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하이폼과 기본 폼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건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고. 자, 여러분들 이번 문항은 여러분들 기본 폼과 하이폼을 연결 필드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일단 하이폼이 뭐냐면 폼 안에 있는 폼이 하이폼입니다. 있는 폼이 하이폼입니다. 서버 폼이죠. 그럼 이 하이폼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폼은 기본 폼이고요. 이 안에 기본 폼은 폼 안에 이 폼이 이제 기본 폼, 큰 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기본 폼하고 기본 폼에 없는 데이터를 하이폼을 통해서 하이폼은 여러분 참고로 기본 폼과 하이폼 레코드 오브는 틀립니다. 저 개체가 틀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참고로 기본 폼에 하이폼에 있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면 이 하이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한테는 없는 내한테는 있더라 이거죠. 그 하이폼 야, 내한테 좀 들어와서 좀 도와고 네 것 좀 쓰자. 그때 기본 없는 데이터 하이폼을 통해 좀 자세한 어떤 데이터, 자세한 내용을 표시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표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원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원 코드가 있어요. 사원 코드 기본 폼은 딱 사원 코드 필상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 바움시켜가지고 A001 이 기본 폼에 있는 하이폼 안에 세상이 하이폼을 집어넣었다는 그림이라 보시고요, 그냥. 본문 구역에, 참고로 하이폼은요, 본문 구역에 넣을 수 있어요. 기본 폼. 본문 구역에 여러분들 삽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는 안 돼요. 그러면 기본 폼이 없는
만약 여기 하이폼 데이터랑 사원 코드 공통 필드 하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연결 필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명도 들어가 있고, 사업명도 있고, 그 다음에, 직책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뭐랄까요, 뭐, 일단 보너스도 있고, 그냥, 월급이라, 급여.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야 돼요. 뭐 A001만 딱 선택하면 하이폰을 통해서 A001이 보이면서 연결돼 있으니까, 사업명가, 직책이 부장, 급여가 100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것만 딱 선택하면 하이폰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더래 그죠? 나는 없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하이폰 기본 포뮬러를 다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조립만 딱 하면 다 나오는 소리예요. 모든 하이폰을 쓰는 거예요. 그런 용도다. 그 뭐 기본 폼 이게 다 있다면 이거 왜 만듭니까?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본문구역에 필드만 딱딱딱 배치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나한테 없기 때문에 좀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냐면, 어, 기본 폼에 A001을 선택했을 때 하이 폼의 이하가 인식되면서 출력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설정해야 된다? 연결 필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기본 폼의 약간 설명이고, 문제를 보면 레코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했죠. 우리가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관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잠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요. 관계를 해볼까요? 어저께 해놨잖아. 그죠? 통행 목록하고 지역 정보가 안에 조인이 돼 있잖아요. 이 테이블이 기본 폼과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알아서 연결, 야와 야가 인식합니다. 이가 공통 연결 필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게요. 일단은 연결 필드를 설정할 때는 하이폰 개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속성창을 떼어놓고 Alt Enter 쳐도 뜹니다. 뭔가면 닫지 마시고 계속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선택 유형은 하이폰 하이 보고서 개체를 선택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 필드와 하이 필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도사도 아니고, 문제 보면 적절한 필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힌트가 있죠. 관계를 참조했을 때는 바로 기본 필드 연결에 커서 두시면요. 그 옆에 점점점 있습니까? 점점점은 뭡니까 또? 야는 하이 필드 연결입니다. 근데 야 눌리면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인식 한번 눌려볼까요? 룰렛도 한번 보세요. 알아서 공통 필드 인식하죠. 우리는 확인만 눌러주면 또 쉬운. 그럼 기본 필드, 지역 코드 필드와 하이 필드 폼 안에 있는 입구 아이디는 데이터 같거든요. 필드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라. 말이죠. 적절한 필드가, 이 두 개였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거였죠? 제가 설명해보죠. 하이필드 연결기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기본 필드와 하이필드 연결을 자동으로 설정하더라. 그 이유는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쓰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저장하고 폰봉이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우리 프린트본 108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왜 안 나오냐? 우리 나중에 프로시저 하면 나옵니다. 지금 이 정도 연결하는 방법 맛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는 2번이 끝났고요. 3번은 여러분들 또 설명하기 좀 있다 보니까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항상 구역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하이폰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기본 폼이고요. 하이폼 안에도 바닥글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내려오시면 요 안에 또 스크롤바가 있잖아요. 요 곳에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요 안에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요 안에도 바닥글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잖아. 여기 바닥글이네, 바닥글. 바닥글 보여가는 언바운드가 보이죠? 보고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거. 속성창에 닫지 마시고요. 거기 보면 항상
택티 통행 차량 수가 있죠. 야를 확인을 하는 소리죠. 그게 우리 뭘 구할 거냐면 요 박스 안에 야가 태그 상자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통행 차량인데 통행은 오타가 좀 있는데요. 통행 차량 수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자, 중요한 것은 구가 아니고 표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건이 들어가죠. 영도 건이. 근데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요. 컨트롤 원본과 속성이라 돼 있어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럼 우리가 개수 구할 때는 무조건 카운트 쓰면 됩니다. 별표 넣으면 돼요. 근데 형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형식에 우리 샵을 쓰면 안 되는 엑셀랑 똑같습니다. 샵은 0일 때는 0을 표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표시를 보면 0이더라 0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0으로 갑니다. 엑셀랑 똑같아요. 그러면 컨트롤은 non 카운트 별표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의 0건. 그러면 한번 이 두 개를 넣어볼까요? 나오는지. 그럼 여기에 컨트롤 온바운드 속성창을 떼어놓고 컨트롤 번에 넣어하시고 카운트를 하는 거죠. 카운트 COUNT 갈로 열고 별표 갈로 닫고 형식은 0번. 근데 엔터 치면 이상한 통화기호가 들어갔죠. 그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통화기 왜 들어가는 겁니까? 동기호가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액세스는 항상 뒤에 글자를 붙일 때 원래는 이 기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뒤에 기호를 표시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통화 원래 넣어주는 거거든요. 액세스가 친절하게. 뒤에 글자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다. 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쓸 거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장하고 볼까요? 본보기. 지금은 연거리 나오면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요 그림처럼 나올 거예요. 제가 프로시저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요거만 나와주면 돼요. 지금 현재로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카운트를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있고요.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형식을 지정하는 지시사항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엔드 연산자밖에 없어요. 컨트롤 원본에 여러분 엔드 쓰고 건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형식까지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형식에 가면 되지만 형식이라는 설정해라 문제가 없을 때는 엔드 연산자를 쓴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차이점 알아놓으시고. 그 외에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자,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그 문제 보면, 할인 구분, 즉, 통행 차량 보기니까 야는 잠시 닫고요. 통행 차량 보기를 디자인 보기. 그 문제 보면, 할인 구분 값이 잠시 폰 보기로 바꿔볼까요? 할인 구분이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비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근데 문제 보면 할인 구분이 널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지 않은 경우만, 요 안에 있는 데이터만 굵게 넣을 거고요. 이런 기울인 걸 넣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또 처음. 선생님, 꼭 이것만 나오면 됐잖아요. 필드명 들어가고, 뷰에서 들어가고, 비유가. 근데 이게 또 나온 거야. 이때 수험자들 많이 틀렸어요. 이거 준비 안 했을 때. 여러분들 너는 비어있다는 뜻인데 비어있지 않다라는 부정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할인 구분이 널이 아닌 경우는 조건식 사용할 때 널은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기로 바꿀 건데 왜냐면 모든 컨트롤에서 넣어야 되니까 is not 널은 비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is는 무슨 명령어냐면 여러분들 같다라는 뜻입니다. 비어 있는 거와 같다. 근데 난널은 비어 있지 않는 거와 같아. 이 말은 비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는 거도 뭐 어렵지도 않네요. 이렇게 뭐 같지 않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겠죠. 이것은 어거지입니다. 엑세스는 인식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저 난널로 써야 돼요. 근데 비어 있다고 나온다면 여러분들 뭐라 쓰냐면 이전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러분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니까 모든 컨트롤을 먼저 선택하고요. 자, 여러분들 서식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우리가 본문의 모든 컨트롤은 세 규칙 눌려가지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이 되죠. 해놓고 서식 가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요것도 시기로 가야 돼, 시. 그럼 시기로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시기로 바꾸시고요. 여기에 이제 뭐 치냐면 할인 구분, 필드명이죠. 이저 난널이라는 명령을 써야 되는데 소문자 쳐도 돼. 이 여기 있지 않다. 요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굵게 처음 굵게, 그 다음에 기울인 볼. 두 번째가 기울인 볼 이거 넣어줘. 그리고 확인.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 형식, 이렇게 서식이 들어갈 거다. 그냥 확인.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는 경우만, 진짜 기울이면 되고, 굵게 되게. 그러면 잘 되는 거죠. 잘 돼 있습니까? 이걸로 끝날 수는 없죠. 한 개만 더. 새로운 패턴. 뭐 필드명 비교산자 비교값은 쉬운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그, 교과목을 중에서 우리가 해당 컨트롤에 커스를 두면, 커스를 위치시, 해당 컨트롤의 노란색, 노랑 배경색이 여러분들 표시될, 색이 표시되죠. 배경색이 노랗게 표시. 그럼 뭐 이것은 뭡니까 갑자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폰보겠을 때 해당 컨트롤의 커스만 두면 야가 노란색 배경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아, 이런 것은 조건 어떻게 넣지? 또 색깔 어떻게 넣지? 야는 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세 번째인데요. 요것도 지우는 것도 알죠? 실패했을 때. 자, 다 모든 컨트롤. 여러분들, 액세스는 서식 넣었던 컨트롤을 선택해주고 규칙을 지어야 돼요. 뭐 아무데나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선택하고, 여러분들 서식 탭에 가서 조건 서식 가서 잠시 우리 규칙 삭제해 보겠습니다. 제작조 확인. 그럼 이제 규칙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컨트롤에 컷을 두면 노란 배경색이 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코드를 한다면 다 선택하고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세규칙. 자, 필드 값이도 있고 여러분들 식이 있는데 밑에 필드 포커스 있으면 있습니까? 포커스가 뭐냐면요. 커스를 뒀을 때, 그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필드 포커스, 이는 어떤 식을 넣지는 않습니다. 이거만 선택하면 없어져요. 커스만 있으면 색깔 넣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배경색을 노랑으로 바꿉니다. 노랑이 들어가.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요겁니다. 포커스가 있는 경우는 커스가 들어가실 경우 가만입니다. 확인. 정말 될까요? 저장하고 본부. 여러분 보시면 커스만 넣어보세요. 노란색 합니까? 요거? 여기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건식을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냥 매뉴얼만 쓰면 돼요. 이것이 나왔는데 또 못 풀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했는데, 뭐 한 개, 0이면 맞아. 한 개도 더 할게요. 이것도 삭제하고, 디자인 거기 가서 이것도, 서식 가서 조건식 가가지고 규칙 삭제하고 하기. 요번에는 문제를 또 살짝 더 만들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차종이, 1종에 대해서만 색깔을 만약에 굵게 파랑 넣어라. 그럼 이것은 모든 컨트롤이 아니고 차종 필드에 대해서만 넣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하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올라가네. 자, 여기 보면, 요거죠? 본문 영역에서 특정 코드에 대해서 서식을 제외한 경우는 필드 값 그대로 쓴다 있지 않습니까? 한 개만 할 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종이라는 필드가 입력된 컨트롤 선택하고요. 요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식에 가서 조금, 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쉬워서. 그리고 세규칙 가가지고 필드 값에 입력된 값 그대로 찾을 겁니다. 뭐와 같다? 같다? 다음 값과 같은 뭐 1종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굵게 글자 글꼴색을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파랑을 넣어보겠습니다. 파랑. 파랑은 밑에서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세 번째 키 파랑이죠. 야를 클릭. 그럼 과연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죠. 하긴. 자, 여러분들 쌍따옴표 안 쳤네요. 1좀 쌍따옴표 치고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쌍따옴표 안 쳤어요 같은가요? 그 다음에 확인. 그다음 진짜 나오겠느냐? 여러분들 폰 보기로 또 바꿔볼까요? 폰 보기. 그때만 일종만 색깔 들어갑니까?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특정 컴퓨터에 있는 값으로 만약에 조건을 검사해서 색깔을 낼 때는 그 필드, 그 컨트롤만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 세 가지 다 있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대로 양, 지우,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규칙 삭제 눌리고 하기. 자, 모든 컴퓨터를 다 선택하고 아까 할인 구분 이전한 널로 넣겠습니다. 새 규칙 C로 바꾸고요. 여기 아까 했던 이전한 널을 넣어주면 되죠. 내려와서.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넣어주면 됩니다. 할인 구분 띄우고 이즈 띄우고 not 띄우고 널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유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좀 특이한 경우도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 그대로 넣어서 우리는 굵게 기울인 꼴을 해놓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여기에 넣어주 굵게 기울인 꼴 이렇게 넣고 확인 저장하고 폼보기 하면 원래대로 이제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가 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기출 문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기출 문제를 쭉 푸시고 여러분들 요번 주는 피크입니다. 피크. 그것을 액세스만 해가지고 다 질문방에 올리셔야 돼요. 모르면 여러분들, 나중에 체크하고 갖고 와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서를 먼저 할 건데요. 프린트해서. 여러분들, 10페이지. 요거 닫고. 엑기스만 잘 나오는 거는 골라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다시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기본 유형, 기출 유형 1례식. 그리고, 보고서부터, 먼저 10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보고서를 할 건데, 보고서는 여러분들 문제 3번에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는 2점 몇 점이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로 보고서 완성 문제, 야는 원래대로 15점짜리. 야는 반드시 맞춰야 되거든요. 보고서에 좀 할 게 좀 있습니다. 도입에는 몰아서 할 거지. 그럼 보고서의 완성, 우선 제일 처음에 기출 유형 1을 열었다면,
자, 요 안에 보고서 중에서 여러분들 시야 코드별 주문해놓은 보고서인데, 보고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출력용 객지입니다. 인쇄할 때. 폼에서 검색했던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객체가 보고서다. 보고서는 좀 조심할 것은 작업할 때는 디자인복이지만은 확인할 때는 인쇄밀목이 확인하죠. 보는 방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보고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 우클릭해서 설정할 때는 디자인복. 그 다음에 어떤 설정을 다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눌리면요. 무슨 보기가 디자인복이 빼고 결과를 보는 보기 방식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은 시험에서 나오는 출력 결과물은요. 인쇄밀고이거든요. 근데 왜 보고서 보기하고 레이아웃 보기로 왜 안 보는 겁니까? 이 보고서 보기하고 레이아웃 보기는요. 참조로 페이지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한 화면에 다 나와요. 화면 쭉 다 한번 눌려볼까요? 작업 안 했지만 보고서 보기 하면 여러분 이하가 뭐 페이지 구분 있는 것도 아니고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바닥글 내용도 마지막에 이게 나오네. 약 1페이지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한쪽에 쭉 하니까 1페이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레이아웃 보기는 요 여백을 보면서 직접 작업도 하고 데이터도 보면서 하는 화면이거든요. 야도 페이지 구분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페이지 바닥글에 우리가 페이지 번호하고 출력 날짜를 출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확인할 길이 없죠. 여기서 보면. 페이지당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보세요. 쭉 내려가면서요. 총 몇 페이지예요? 5페이지잖아. 페이지 구분 있네. 이래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 결과는 당원한 뒤 확인할 때는 인쇄 미리. 이거부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잘해놓고 왜 내하고 좀 틀리지 하면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역 부분이 참 중요한데 필기에서는 구역 시험이 꼭 한 문제 나오거든요. 보고서는 구역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프린터 같이 보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고서 구역 순서는 7가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여러분들 주문 현황이 보이시죠? 잠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볼까요? 참조로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나중에 참조로 인쇄 미리 보기 하잖아요. 확인하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되돌아갈 때는 키보드에서 이 S키 누르면 이전 작업으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빨라요. 어, 인쇄 미리 보기 했다가 다시 작업할 때 SC. 또 딴 거 없습니까? 있죠. 인쇄 미리 보기 눌려도 이것을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 누르보다는 그러면 제 생각인데 ESC가 안 빠릅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구역을 잠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기출 연기는 페이지 머리글부터 보이잖아요. 원래는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보고서 머리글 있어. 그래서 구역 첫 번째. 보고서 머리글은 뭐 하는 구역이냐? 아, 야는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거든요, 위에. 첫 장입니다, 첫 장. 야는 보고서 제목이 주로 시험이에요. 보고서 제목을 레이블로 만들어라. 그게 시험입니다. 주로 나오는 시험이. 나온다면. 나왔었고.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머리글은 우리 지금 화면에서 보이거든요. 페이지 머리글이.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모든 페이지 위에. 그리고 주로 페이지 머리글은 필드 제목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필드 제목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는 필드 제목이 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건 또 설명드릴 거지만, 구름 머리글이거든요. 구름 머리글에 필드 제목을 나왔어요. 이 소스는. 주로 이제 이 필드 제목 이런 표가 들어가 있고요. 만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러.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페이지 머리글에 보고서 제목을 넣으란 말이 있는 문제도 나왔어요. 이 시험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서 머리글에 보고서 제목을 넣으면 딱 첫 장에 맞출 때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보고서 제목을 페이지 머리글에서 생성하시게 안 나오고요. 모든 페이지마다 위에 출력되게 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디 만들어야 돼요? 보고서 머리글에 만들어야 됩니까? 페이지 머리글에 만들어야 됩니까? 페이지 머리글에 만들어야지 몇 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그렇게 제시한다는 소리예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 간혹 가다가 이게 나온 적이 있어.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은 기본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 소스는 그룹 머리글이 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룹이라는 말은 왜 없습니까? 그룹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그룹 설정된 필드명 머리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룹 머리글이에요. 그럼 그룹 머리글 같은 경우는 그룹 설정 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구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룹 설정했다 해가지고 그룹 바닥글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룹 바닥글은 기본 그룹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표시는 안 되고요. 사용자가 표시를 해줘야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룹 설정한 필드명, 주로 그룹 머리글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룹이 설정된 필드명하고 다른 필드명 그래픽에서 그룹 머리글이 출력되어 있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소스 보시면 여기에 그룹 머리글에 지금 그냥 어떤 제목만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시험에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거보다는 요게 야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놓고 요게 그룹 머리글 필드명과 딴 필드명이 같이 나오고 언바운드 된 컨트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설정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이 소스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게 그룹 머리글에 주로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언바운드 컨트롤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요게 이거하고 이하를 같이 표시하는 엔드에서 한자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필드 제목이 삽입이 되는 내용 삽입되면 우리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룹이 바뀔 때마다 제목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목들은 한 페이지에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룹이 바뀔 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 부분. 페이지 머리글에 이런 필드 제목이 들어갔을 경우는 몇 페이지 상단에만 나와요. 출력될 때. 야는 글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현재 지금 뭐 그림도 있지만은 한 페이지가 이 정도 한 페이지를 합시다. 그럼 어떤 그룹이 요 그룹 요 정도 그룹이 나오고 또 그룹이 바뀌었다. 여기 또 그룹된 것 나올 거 아닙니까? 야도 나올 거 그룹이 바뀌었다. 요게 그룹 머리 끌기 아까 제목 있었잖아요. 거기 같은 페이지 이렇게 그룹이 바뀔 때마다 같은 제목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룹 머리 끌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목이. 야, 그러니까 이 그룹은 틀리는 거거든. 거기에 그룹 요 위에 항상 나오더래요. 그런 말이다. 라고 보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본문은 실질적인 레코드가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야가, 여기에 보면 본문에 요게 찍혀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필드 이름이에요. 필드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그룹 바닥글은 주로 이제 표시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그룹바닥을 시키는 시험 문제를 이제 짓게 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최대값은 잘 안 나와요. 최소도, 개수, 합계, 평균. 그룹바닥글에 짓게 없으면요. 전체 짓기가 아닙니다. 그룹을 짓게 해요. 음.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는 뭐가 나오냐면 몇 페이지 밑에 늘출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로 야는 빠진 적이 없는 게 페이지 번호입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쓰니까. 페이지 번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출력할 때. 날짜가 돼서.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은 맨 마지막에 맞출된 부분. 근데 여러분들, 불업 바닥글에 집계할 수 없는 경우하고, 보고서 바닥글에 집계할 수 없는 경우하고는 함수는 똑같은데, 결과는 달라요. 보고서 바닥글은 전체적인 개수가 나오고요. 같은 카운트 쓰더라도, 썸을 쓰더라도 초전체적인 합계. 이게 출력되고요. 그룹바닥글은 그룹별 개수, 합계, 평균 나오더라.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가 있고. 총 7가지죠? 뭘 아시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보면 지금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었습니다. 자, 1번 보면 시야 코드 머리글이 요겁니다. 야,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이 그룹 머리글 영역에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자, 이 무슨 반복적 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야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폼 인쇄 미리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1페이지 쭉 나오고 다음 페이지는 요 밑에 페이지 있죠? 여기 탐색 단추라거든요. 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죠? 그리고 뭘 넘기냐면 지금 야가 그룹된 형태거든요. 잘 나오다가 또 넘어가 볼까? 3페이지 B0012 여기서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만은 올라가 볼까요? 조금 아쉬운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B0012 위에 보면 여 밑에 것처럼 보름머리글 요 필드 제목 있죠?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 이것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게 지금 많아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원래는 이하가 이렇게 나오는데 B0012라는 시야 코드가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더 있는데 여기는 페이지 표시 못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것이. 그런데 구름 머리글에 있는 요 제목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이것을 나오게끔 해라. 그게 바로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ESC. 야는 구름 머리글에서 설정할 건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구름 머리글 구역 속성창에서 설정할 건데 페이지마다 반복 이게 나오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해주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속성창이 떠 있다면 한 번만 구름 머리글인 시야 코드 머리글 한 번만 클릭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띄워놓고 선택하면 야가 구역은 구역인데 뭘 선택한 겁니까? 구름 머리글. 거기 여러분들에게 반복 실행 구역이 있습니다. 예로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게 또 잘린 경우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요 구름머리글 요 내용이. 자, 그럼 우리는 예로 했어요. 반복 실행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고 저장하고 여러분들 폼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아까는 3페이지에 여러분들 예약 없잖아요. 이제 나오죠. 야가 나오면 내가 반복 실행 구역을 설정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있어요. 시야 코드가 변경되면 무슨 말이냐면 1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시야 코드가 딱 바뀌었을 때 그 말이죠. 이 구역 시야 코드 머리글 영역에서 할 건데요. 이 구역 매 페이지 구역 전에 이 새로운 구역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페이지가 바뀌도록. 이 말은 우리 프린터 보시면요. A0077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다음에 야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시야 코드 머리글에는 여러분들 그룹 설정된 야가 뭐냐면 이런 표지만은 본문돼 있고 쭉 나오다가 자 시야 코드 머리글 구역을 선택해서 매 구역 전에 페이지가 변경되도록. 이 말은 페이지를 바꿔라 소리거든요. 구역 나오기 전에 바꿔야 돼요. 그럼 구역 나오기 전에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차이점이냐면요. 이겁니다. 자, 이 구역 잠시 보면 인쇄미리 보기. 자, 일단 이 구름머리 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그 시야 코드가 변경되면 야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또 구름머리글이 나오는 이유가 그룹이 바뀌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 구역 전에, 야를 어떻게 한다? 페이지를 바꿔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구름 머리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구름 머리글 새로운 요 구역, 요 데이터가 나오면 항상 구름 머리글이 위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야가 나오기 전에 요 위에서 구역 전에 나눠야지 야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줄을 꺼 드릴게요. 이게 무슨 구역이에요? 구름 머리글입니다. 딱 이런 표현들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전에 여러분들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파란색. 이 구역전에 나누면 여러분들 야가 처음에는 나오겠죠. 요것도 색깔 잠시 넣어드리고 야는 처음에는 물론 한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색깔을 요거 이해를 하면 다음부터 쉽죠. 이 구역을 볼 줄 아셔야 돼요. 1편에 이거 나오겠죠. 근데 다음에 이거 나올 때 새로운 여러분들 그 시야 코드 구역마다 다른 시야 코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하고 여러분들 이하고 저 이하고 지금 이 시야 코드 이 시야 코드는 다르죠. 그러면 이 새로운 좀 문제 보시면요. 시야 코드가 바뀐다는 소리는 이 코드와 이 코드는 틀리잖아요. 바뀔 때 요렇게 구역을 이렇게 나눌 것이냐 페이지 나눌 것이냐 요렇게 나누는 구역 구조. 이하가 구역 전이고 뒤가 구역 후입니까? 이 구역 앞, 뒤. 이렇게 나누면 좀 이상하잖아. 야만 덜렁 이렇게 한 페이지 나올 거잖아. 이렇게 구역 부에 나누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역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네모 쳐드리면 요렇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왜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 헷갈리거든요. 이 구역 전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구역 후에 나눈다면 이렇게 한 페이지가 될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구역 후는 이렇고요. 구역 전이면 파란색 넣어드립니다. 어떻게 된 이 페이지가 될까요? 요것이. 그러면 깔끔하잖아. 그죠? 그럼 결론은 이제 오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1페이지로 출력할 것이냐, 요까지 1페이지 출력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야, 여기 출력하면 파란색 하려면 구역 전, 구역 후는 요까지가 한 페이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역 전이어야 되죠.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문제 안에 보시면요, 뭐라 돼 있냐면 구역 전 돼 있죠?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구역 풀어넣으면 구역 구역 전, 구역 전 이런 선택만 하면 돼요. 이거 보고 선택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볼까요? 이제 ESC. 자, 여러분들 뭐 낮게 나가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설정할 때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시야 코드 머리글 구역에서 하는데 다시 갑니다. 속성 시트. 자, 그럼 구역 속성 창이 떠야 되고 구름머리글 구역 전에 나눠야 되죠. 구역 전 무엇을 페이지 바꾸는 거예요. 없음돼 있는데 구역 전 그래 놓고 저장하고 복구하 진짜 깔끔하게 나눠지는지 인쇄미를 보기고 깔끔하네. 그죠? 요, 요 전에 나눠지니까 야 밑으로는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 자, 다음에 넘어갈 거야? 나오죠? 그러니까 그룹마다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구역 전과 구의 경계선을 잘 아셔라. 그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딱 구분해놓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아이고, 뭐 구역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번 끝났고요. 2번 보겠습니다. 정렬은 항상 시험 나옵니다.
그럼 정렬은 어디 있으냐면 지금 우리가 인쇄미를 보게 하면 지금 뭐 시야 코드는 그룹 설정된 거고 여기에 지금 주문 일자 기준 오름차 순이죠. 지금 주문 일자가 정렬하기 전에 오름이 돼 있나요? 섞여 있네. 날짜에서 여러분들 오름차순 하면 과거 날짜가 먼저 옵니까? 최근 날짜가 먼저 옵니까? 날짜에서. 오름하면. 여러분들 묵비권 한 사실 겁니까? 아, 헷갈려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음, 헷갈릴 것도 없죠. 여러분들, 1960이 커요? 2025가 커요? 25. 그러니까. 그럼 오름이면 짝문수가 먼저 와야 되잖아. 그러면 과거 날짜가 먼저 오죠. 그죠? 그럼 얘가 오름이면 뭐가 먼저 오겠어요? 4월 14일. 그래서 프린트 보세요. 주문 일자. 4월 14일 프린트 봐야 됩니다. 4월 17일, 4월 21일, 4월 23일이 돼 있죠? 그거는 몰랐기 때문에 오름. 필기시에 물어보면 오름인지 아셔야 되죠? 그죠? 가보겠습니다. 어디 사는가? 자, 정렬과 그룹은 여러분들 보고서 디자인 탭에서 자, 여러분들 그룹함 유형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정렬은 초반이니. 그룹은 돼 있어요. 시험 소스가. 그룹화 및 요약 그룹에서 그룹화 및 정렬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밑에 뭔가 생깁니까? 아래에 뭔가 나오죠? 여기 그룹 정렬 및 요약 창인데요. 지금 소스가 그룹은 돼 있죠? 뭘로 돼 있습니까? 시약 코드. 정렬 추가입니다. 정렬 추가. 뭐에 대해서 문제 볼까요? 주문일자. 주문일자 필드 선택하고 주문일자에 대해서 오름차수 맞죠? 뭐 손댈 거 없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요 창은 굳이 표시할 필요 없이 설정 다 했으면 숨길 때는 그룹화 및 정렬을 클릭해서 숨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우리 프린터물하고 똑같아야 돼 결과가. 자 똑같습니까 이제? 같죠? 그러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액세스 같은 경우는 이해를 안 하면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 설정 매뉴얼 들어가는 걸 외워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 해야 되죠. 설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하고 프린트물의 그림하고 똑같죠? 그건 잘 된다. 예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 끝났고요. 3번은 본문 영역의 시야 코드 필드 값이 자, 하기 전에 인쇄 미리 보기 다시 합니다. 시야 코드 뭐 그룹된 건데 시야 코드가 다 같죠? 그 말은 3번 문제 보세요. 프린트물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시야 코드 필드 값이 이하가 두 번째 하가 이전 레코드 값과 같죠? 같으면 자 문제 보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는 완성된 프린트물 결과 그림 보세요. A0077 밑에 또 A0077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이전의 코드와 이와 같잖아. 그러면 요 세 개는 뭐해라? 표시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시험에 늘 나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중복 내용을 숨기는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키워드가 뭐냐면, 외워야 될 거. 시야 코드 필드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표시되지 않도록 이 말이 나오면 표시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한다는 거죠.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표시하지 말아라는 소리는 막바로 다이렉트로 중복된 값은 표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 중복 내용 숨기기요. 요것도 시험에 뭐 늘 나온다 나오는 것도 뭐 그것도 아니고 원래 잘 나왔던 문제인데 물이 나요. 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주문 일자 선택하고 속성 상태하시고요. 자, 여러분, 중복 내용 숨기기는 제가 모두 탭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잘 봐야 돼요. 늘 나오는 문제만 하고 있습니다.
위에, 중간, 밑에 스크롤 바를 제가 중간 정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그럼 이벤트 영어가 나오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쪽에 보면 이벤트 영어 나오는 위쪽에 중복 내용 숨기기 있습니까? 중간, 약간 중간 정도? 그러면 야를 예로 하시면 뭐가 달라진 거냐면요. 봐야 됩니다. 설정하고. 요소는 확인할 필요 없죠.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기능은 아셔야 됩니다. 했다면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미로 우리가 잘못했죠. 뭐 잘못했냐면 시약 코드였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가서 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잘못 설정된 겁니다. 요거 아니요 해볼까요?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자, 여러분들 시약 코드를 선택하고요. 문제는 자, 중간 정도보다 좀 더 내려가면 중복 내용 숨기기가 보이시죠? 아니요 돼 있는 것을 예를 해볼까요? 예. 이거 저장 한번 볼까 이제? 인쇄 미리 오기? 여러분 안 나옵니까? 이게 중복 내용 숨기기. 잘 된 거. 잘 나왔던 거 넣어놨어. 4번은 본문 영역의 배경색. 지금 여러분들 프린터물에 조금 잘 안 보이겠지만은 회색, 흰색, 회색, 흰색이 돼 있는 거 원래는. 저건 내야는 여러분들 똑같은 하얗잖아요. 야는 회색, 야는 흰색, 회색, 흰색이 들어가는 그것을 넣어라. 교차행. 그 본문 영역 아닙니까? 본문 영역. 있으시. 그 본문 영역, 본문 구역을 선택하고요. 본문 구역. 그럼 본문, 이것도 구역 설정이거든요. 구역 맞는지 보시고 본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드 탭 상상하기로 했잖아, 우리. 그 다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 안에, 배경색이라고 위에 있습니다. 배경1로 돼 있는데 이 배경1을 뭘로 바꾸냐면요. 배경색 교차행으로 바꿔야 되죠. 그때는 요 점점점 눌리면 안 되고 화살표 눌리면요. 교차행이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네요. 배경색 교차행 배경색. 그리고 저장하고 여러분들 인쇄 미리 보면 여기 한 개는 회색이고 흰색, 회색, 흰색이 돼 있죠? 브라운 찰리. 자, 여기까지가 4번. 5번을 볼까요? 5번. 5번은 우리가 폼과 똑같습니다. 직계함수 쓰는 건데요. 시야 코드 바닥글이죠? 이 바닥글은 무슨 바닥글이에요? 그룹 바닥글. 그럼 그룹 바닥글에 직계함수 쓰면 그룹별 직계가 된다 있죠? 그죠? 그러면 주문 횟수 옆에 언바운드가 있습니다. 언바운드 선택하고 속성창에서 그럼 문제 보면 전체 레코드 수를 표시되도록 그러면 5면 5인데 회자 들어가 있죠.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말했어요? 원본 속성 컨트롤 원본에서 말했죠. 그러면 여러분 회자 붙일 때는 우리 형식 가서 영해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엔드가 나왔죠. 그러면 이런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어떻게?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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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이렇게 회자를 넣어주면 되죠. 아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집계함수 쓸 때 이거죠. 컨트롤 원본에서만 설정할 때는 물론 문제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해 잡으시기 위해서는 엔드 연산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원본 항상 함수가 사용되면 엑셀처럼 면이 꼭 들어야 돼요. 카운트 별표 엔드 베이. 그러면 그룹별 개수 뒤에 회자 붙이게 돼요.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여기. 컨트롤 원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루에 오면 여러분들 4회 나옵니까? 그 프린터마다 똑같죠? 4회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볼까요? 야는 2회. 네, 요 개수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잘 됩니다. 저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기출력 1 보고서 설정 관련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기출력 2는 또 어떤 거냐?
자, 요건 끝났고요. 닫기. 아,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출 풀면, 맞다. 요거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느낌이 들까요? 자, 1번 보시면요. 출발지별 통행 내역을 디자인 보고 계시나요? 자,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요. 입구 아이디 머리글. 여러분, 이것은 그룹 머리글입니다. 본문 위에 있는 머리글은 다 그룹 머리글이고요. 본문 밑에 있는 바닥글은 그룹 바닥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룹 머리글에 보면 언바운드가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 문제 보시면 입구 아이디 머리글 영역에 TT 입구 아이디 컨트롤. 요거 언바운드 선택해 볼까요? 속성창 띄우시면 야가 맞네요. 여기 뭐 할 거냐면 입구 아이디 필드 데이터하고 여기 표시할 것은 자 여러분들 지역명과 같이 표시되게끔 이 표시를 보시면요. 입구 아이디가 115고 지역이 대전이면 115 빼기 대전 이렇게 출력을 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그럼 우리 항상 컨트롤 원본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엔드 연산자가 쓰일 건데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패턴이 요건데요. 그러면 두 필드 링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대시도 그렇지만은 이거하고 이거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and x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and 문자 결합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넌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니 함수 쓸 때만 넌 쓰는 거 아닙니까? and 연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면 안 붙습니다. 넌을 넣고 우리 필드명은 대괄호로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 넣고 대시는 쌍따옴표 왜 문자니까 엔드 넣고 지역명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 equal id라는 필드명이 공백이 안 들있으면 이 필드명만 쳐도 예가로가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번 치볼까요? 진짜 맞는지 equal id 필드명 이름만 치고 대괄호 안 넣거든요. 그리고 엔드 넣고 제가 요것은 이제 빼기는 넣어줘야겠죠. 엔드에서 여러분들 지으면 이렇게 치면 과연 에러가 뜰까요? 제가 위에 거하고 차이점은 필드명 앞뒤로 대괄호를 안 썼을 경우에 공백이 없는 경우 아닙니까? 과연 대괄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컨트롤 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엔터 치니까 도중에 대괄호 들어가네요. 여러분 시간 아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괄호를 꼭 치는 건 원칙인데 전제가 있습니다. 요 필드 명안에 공백이 없으면 이렇게만 쳐도 이렇게 대괄호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건 뭐 시간 좀 아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넣는다 시간 보내잖아. 그죠? 이렇게 쳐도 대괄호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잘 나온지 볼까요? 자, 이렇게 잘 넣었다면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미로 자, 요것은 108,000원 우리 프린트 번호 똑같습니까? 밑에 그림 있죠? 똑같이 요걸 보고 봐요. 자, 여기 여러분들 1번이 끝난 겁니다. 이번 또 시험에 참 잘 나와. 뭐가 잘 나오냐면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그림부터 봐야 돼. 출력 그림. 요 순번이라는 요 자리 하기 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번은 이제 제목이고 여기에 1, 2, 3 그룹이 바뀌니까 다시 프린터 보니까 1, 2, 3, 4이 돼 있잖아요. 이 순번을 어떻게 넣느냐 이거죠. 여기 많이 쓰이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언바운드 본문 구역에 언바운드가 제일 앞에 있죠. 요 컨트롤 이름을 확인할 필요는 있죠. 맞는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속성상을 떼어놨을 거고. 자, 여러분 여기에 틱 순번이 맞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는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일식 증가되는 값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얘기죠. 그때는 딱 두 가지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룹별 연번호라고 나온다면 그룹별 순번과 같거든요. 일식 증가되는 값이 자동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항상 두 가지. 컨트롤 원본에 너니를 꼭 들어야 되고. 근데 넌을 왜 넣는 겁니까? 1만 넣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러면 1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수값으로 증가된 값이 안 나오고 1만 쭉 다 나옵니다. 이 증가시키지 못해요. 그럼 너니를 하면 액세스가 계산할 수 있어요. 꼭 수식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 누적은 이 숫자에서 계속 누적을 시켜서 합계를 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1이면 1씩 누적되는 거예요. 성질이. 그럼 참조로 야가 는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씩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 1씩 해야 되니까 는이를 한 거고 그룹별 누적이니까 왜 그룹을 하느냐? 그 우리 프린터물 보면 순번이 그룹이 바뀌니까 밑에 대전 같은 경우는 4, 5, 6이 안 되고 다시 1, 2, 3, 4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룹이 바뀌다 다시 세팅하는 거죠. 야, 1로. 그러니까 그룹별 누적 합계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그룹별로 1년번호 표시하나. 상상이 두 가지를 해주는 거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여기 시험 잘 나왔거든요. 연일. 누적 합계는 중간 정도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중간 정도 내면 아까 전에 중복 내용 숨기기 옆에 밑에 있거든요. 누적 합계라고 아까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 밑에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오를 그룹으로 하면 되고 모두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룹과 관계없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룹. 그럼 과연 잘 나올까요? 잘 나오겠죠. 뭐. 인생 이름. 오, 완전 잘 나오네. 응?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사실은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무에서. 순번을 연결시키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써먹더라 이거죠. 그래서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고, 아까 3번은 우리가 했었거든요. 차종할 건데, 여러분 하기 전에 또 보면, 여기 차종이 요 밑에 보니까 1종 다음에 또 1종이 나오잖아요. 요 두 개가 없어질 거예요. 요 세 개가. 그럼 지금 그림 봐도 1종 밑에 요 1종 세 개가 없죠? 그렇다고 또 중복 내용 숨기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는 3번인데요. 차종이라는 필드 입력된 컨트롤 본문입니다. 선택하고 속성창을 띄우시고요. 그냥 중복 내용 숨기기를 여러분들 또 똑같이 이해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 있으면 중복 내용이 이제 안 나오는 즉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저장하고 인쇄미리로. 자, 일종 다음에 여기 비어 있네요. 그러면 잘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집계 함수도 꼭 나오거든요. 보고서에서. 입구 아이디 바닥글로 갑니다. 입구 아이디 바닥글 어떤 거냐면 여기 본 밑에 있는 여러분들 바닥글이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뽑으면 총 납입액 옆에 언바운드 항상 언바운드가 돼 있습니다. 설정하는 값들은. 그럼 여기 여러분들 요번엔 납입액이 합계 아닙니까? 그러면 언바운드 보이는 거 선택하고 속성상 떠 있다면 여기서 항상 모드 탭이고 스크롤 이동막대 위로 쭉 위에 있으니까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컨트롤 원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학교에는 썸이죠. 는 썸을 하시고 필드명에 여러분 뭐 참조로 공백이 없으면 갈로 열고 대괄호 안 넣어도 여러분 납입액 입혀도 돼요. 납입 필드명만 이래 치면 대괄호 들어가니까 원래 대괄호 넣는 게 맞는데 넣어줍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 넣으면 엔터 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대괄호 들어가는 여기 잘 들어가서 그럼 과연 우리 그림처럼 1880 이게 나오겠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저장하고 인쇄 미르고 그럴 때만은 그림에서 이 그림이 잘 나옵니까? 그 프린트 보러 가야 돼. 잘 나오나? 그냥 그룹별 합계가 보이신 겁니다. 5번은 시험, 이거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페이지 번호. 자, 그래서 페이지 번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거. 5번 문항은 이제 시험에서 페이지 바닥글에 항상 나오는 문제가 페이지 번호 넣는 거거든요. 야는 띄어쓰기를 조심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현재 페이지 함수가요. 페이지라는 걸 써야 돼요. 전체 페이지 수 출력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페이지스 S가 붙습니다. S가 안 붙으면 여러분 당연히 현재 페이지가 붙으면 여러분들 전체 페이지.
밴드 문자 기다림 비슷한 항상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띄어쓰기를 조심하라는 소리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표시예인데요. 못하네요. 이렇게 1/4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는하고 1은 현재 페이지 번호죠. 페이지 and 여러분들 슬래시 넣어주시고요. 잠깐만표 and 현재 페이지 수니까 페이지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달라지죠.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띄어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요 슬래시 앞뒤로 열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쉽지만 놓쳐버리거든요. 그럼 또 3점이 0점 되는 순간. 그럼 또 약간 우리한테는 조금 약간 그게 좀 있죠. 지금은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렇게 해주면 끝이다. 앞에 꼭 넌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컨트롤 번에 이거 입력을 쭉 제가 이걸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은 어디서 넣을 거냐면 여기에 페이지 바닥글에 여러분, 요거는 가운데 업무인데 요거 써야 돼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꼭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 할 수 있으니까. 원문에 가셔서 넣어서 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요 중간에 내려와서 여러분들 중간쯤에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잘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포인트는 다 잡았습니다. 약간의 빠진 것도 몇 개는 있긴 있는데 오늘 약간 카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프로시저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 닫고 여러분들 다음 여러분들 콜이는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요. 올라가서 근데 시간상에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결해서 갈 수 있습니다. VB를 할 건데요. 요거 닫기. 자, 기출 유형 1 여시고 VB에는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VBA를 모르면 앙콜 없는 찐빵과 같죠. 검색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그거는 뭐, 좀, 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뭐, 뺄 거 빼고 내지만은 실무에서는 이거 안 하면 액세스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데, 그죠? 껍데기만 빼앗다고 보는데, 다만은 됐는데,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하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헛탕. 그래서 어찌 보면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 한번 접근해 보면 그 프린터물은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VBA 문제는 시험에서는 배점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10점이에요. 두 문제 나오는데 5점씩에 10점. 한 문제는 맞추자 이거죠. 다 놓치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추출하는 거. 레코드, 소스, 속성. 이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스 플러스는 게 여러분, 요거는 추출하는 거거든요. 검색하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DB를 배우면, DB를 쓴다면, 데이터베이스, 검색용 프로그램 아닙니까? 검색하고 출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딴 거는 다 버리더라도, 이 두 가지 1, 2번을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럼 한 문제를 맞춘다는 소리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 두 문제를 한 개도 안 냈다. 그건 액세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유튜브 듣는 분들 저한테 막, 그저 무슨 말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필터를 내든지, 그죠? 이거 내기 싫으면 이거 하게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냅니다. 믿습니다. 출제하는 분들. 또 내셨었고. 문제문 항상 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 이거 아니고. 그럼 필터 속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 시간상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문제인데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한 게 있고 올라가서 메이커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명령 버튼에 연결을 실행한 문제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난이도 이게 더 쉬워요. 그냥 코드를 짜는 거. 어, 그러면 주로 문제 이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 폼 관련 완성 문제에다가 기능 문제 6점 플러스
여기다 메이크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VBA 문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약 5점이라. 요거. 그럼 뭐 시험에서 항상 메이크로 이름이 나와요. 그럼 메이크로 작성기를 통해서 저장했다가 호출해서 명령부터 인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한 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 두 번째 문제 나오는 게 코드 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려면 코드를 짜라. 그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초보 수준입니다. 프로그램 초보 수준. 우리가 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면서도 딱 몇 가지 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그 우선 필드 속성과 레커소 속성 이 두 속성은 시험에서는 다 코드를 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속성들입니다. 두 개. 그다음에 보고서 인쇄미를 보기는 여러분들 조건이 포함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메이커를 만드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코드로 짜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할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 폼 안에 컨트롤 입력된 데이터를 다른 폼에서 열리면서 같은 열린. 그다음에 폼 닫는 문제인데 저장 후 폼 닫는 코드가 있고요. 저장 여부를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닫는 코드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는데, 엑셀은 그냥 확인 버튼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 버튼 눌렀을 때 특정 이벤트 실행되는 거예요. 이 코드가 다섯 줄이고. 이 다섯 개만 여러분들 아시면 맞출 수도 있고요. 최소한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메이크로를 생성하시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시하거든요. 그때 메이크로 작성기를 써서 만들 거고요. 코드 작성에 쓰는 것은 이벤트 프로젝트 작성하시오. 우리 문제 볼까요, 그러면? 자, 문제, 제일 처음에 3번은 폰일 뿐이고, 여러분들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 잠시 그걸 여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줄에 시야 정보 찾기 폼을 디자인 보고 엽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언바운드가 보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말 거냐면, 이 보고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이크로가 실행되도록 하시오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문제 키워드는 이겁니다. 내려와서 좀 이따 설명할게. 우리가,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가 인쇄미로 열릴 건데, 자, 폼에서 이거 하기 전에, 폼은 여러분들, 어디 입력된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시야 코드 필드 값이 메이크로 조건을 봐야 돼. 문에 가야 되는 것은.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시야 코드 필드 값이 TXT 시야 코드 해당하는 시야 정보만 표시해. 여기 키워드입니다. 조건을 잘 봐야 돼. 시야 코드 필드 값은 어디 있는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서나 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하는 뭔 얘기야? 여기 해당하는, 여러분,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해당하는 시야 정보만 표시하는 게 메이크로 조건인데 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TXT 시야 코드랑이 뭐냐면 여기 T 시야 코드거든요. 자, 제가 속성상 떼어볼게요. 야가 맞죠? 그럼 야는 여러분 여기 이제 어찌 보면 트릭인데요. 야가 왜 나왔는지 그림에서 보죠? 야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떡 넣어놨죠. 이 그림을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봐서 문제에서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폼 보기 했을 때 요게 입력된 값이 TXT 시합 코드거든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합 코드 필드는 보고서부터 가야 되거든요. 요 필드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시합 코드별 주문 해당 보고서에 가면 요 시야 코드 필드가 있어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시야 코드가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요게 입력된 값이 보고서 명령 버튼을 눌렀을 때 보고서 열로 가서
요 안에 있는 무엇을 이거와 같은 시야 코드가 보고서에서 열리도록 해라. 이게 조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고서 안에 디자인 보기를 바꿀게요. 보고서 안에 시야 코드가 있죠. 예를 들면 이건 여기서 찾을 거예요. 무엇을? 여기 입력된 값을 요 보고서가 열리면서 여기서 찾아서 이거와 같은 것이 열릴 거예요.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짜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게 첫 번째 실행할 첫 번째 부분. 두 번째는 찾았을 때 현재 시야 정보 찾기 폼이 요거거든. 이 폼이 그냥 바뀌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실행할 것은 야가 1번으로 만들어야 돼. 야는 현재 폼을 닫는 것을 두 번째로 넣어놔야 돼. 근데 코드로 짜는 건 아니고 여러분 문제 보면 끝에 두 번째 끝에 말돼 있어요. 보고서 출력 메이크로가 실행되도록 그 보고서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가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것은 저장할 메이크로 이름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저장할 이름, 저 메이크로 저장 이름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는 여러분들 메이크로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명령 버튼인 어디에 보고서 여러분들 버튼에 연결시키는 작업. 그럼 어떻게 메이커를 만드는 거죠? 그 순서를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 1번 메이커로 작성 순서가요. 일단 제일 처음 여러분들 만들기 탭에 가야 돼요. 만들기 탭에 가서 메이커로 및 코드 부르게 메이커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거 누르면 메이커로 작성기 창이 탁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그럼 얘는 이제 디자인 보기로 바꿔놓고.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위에 보면 만들기라는 탭이 있거든요. 만들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메이크로 및 코드 그룹에 여러분들 메이크를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 메이크로 작성이 창이에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메이크로 함수를 넣으셔야 되느냐. 보고서를 일단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메이크로 함수는 오픈 리포트. 리포트는 보고서 오픈 열어라. 그 말이죠. 이 아래 선택하면 인수가 쫙 나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요거 누르면 오픈 리포트가 있어요. 이러면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어라. 근데 어떤 보고서일 거냐면 문제 보시면요.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열어라. 이거 선택하는 게 선택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볼 건데 문제 보니까 인쇄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어냈죠. 보기 형식 인쇄미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 두 가지는 선택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조건 넣을 때는 where 조건 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조건을 넣느냐. 그 조건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죠. 시야 정보 찾기에 여기에 txt 시야 코드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보고서 디자인 보기 많이 볼게요. 보고서에 있는 시야 코드 필드에서 같은 걸 찾는 거 아닙니까? 거기 조건이거든요. 그럼 조건 입력 순서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필드명이 들어가요. 이 필드명은 보고서에 있는 필드명. 같은 걸 찾겠다는 일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명령입니다. forms 써야 됩니다. 느낌표. 폼명, 작업하는 폼명, 느낌표. 내 컨트롤명은 우리가 문제에서 txt 시야 코드라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어줘요. 여러분들 느낌표는 이 구분자는 개체와 개체를 구분할 때는 느낌표. 우리 그때 엑셀 할 때 여러분들 점 찍은 적 있잖아요. 이거 그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로우 소스 할 때 점 찍음. 컨트롤명 점 로우 소스. 얼굴 눈빛이 처음 듣는 단어. 근데 기억 안 난단 말입니다, 지금. 요거, 여러분들 그거 했잖아요. 좀. 요거 기억 안 나요? 로우 소스. 사용자 정의폼 했는데, 로우 소스 기억 안 납니까? 요 처음에 리꼴 범위, 목록 표시할 때, 기억나죠?
그때 개체와 속성 사이는 뭘로 구분한다? 점. 근데 지금은 개체와 개체를 구분하는 느낌. 점을 찍으면 안 돼요. 그럼 요것을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 암기가 요거죠, 여러분들. 그 암기했다면 보고서 필드명 뭐예요? 시합 아까 확인해 드렸잖아요. 현재 작업하는 폼스 느낌표 시야 정보 찾기 폼에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치고 어디에 있는 거? 요 컨트롤 입력된 값을 야가 요로 가서 찾겠다는 소리예요. 보고서 가가지고 같은 것을 그것을 인쇄 미리 보기 열겠다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입력을 해준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웨어를 족구문에 여기에 커서 두시고요. 지금 여러분 이거 치면 돼요. 내가 놓고 시야 코드 이꼴 홈스 느낌표 시야 정보 찾기 느낌표 틱틱 시야 코드 입력된 값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을 쭉 칩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 부분이 필드명이 왜 보고서 필드명을 넣느냐 여러분들 일단 얘가 이걸 열었잖아요. 열으면 보고서가 인식된 거거든요. 그 보고서에 있는 필드명을 넣어주고 그 보고서가 열렸으니까 그 안에 시야 코드 필드명과 같은 거 어디서 여기 입력될까? 그걸 찾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이거 배우는데 여러분 몇 분 걸리겠습니까? 길어봤자 10분. 이것이 명령어니까 써는 구문이니까 응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포함명은 작업하는 포함이죠. 그 컨트롤명은 우리 조건에 적혀 있잖아요. txt 시합 코드 여기 입력된 값과 같은 것을 여기서 찾겠다 그러죠. 자, 이걸 제가 넣어볼까요? 여기 넣었어. 자, 넣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여기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찾겠죠, 지가. 그럼 찾아서 읽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해야 될 거 뭡니까? 두 번째 해야 될 형태. 여러분들 얘는 끝났고. 근데 현재 폼이 닫게 되잖아요. 그죠? 자, 닫는 거 여러분들 메이크로는 클로스 윈도우. 창은 현재 즉 창 닫기인데 개체를 닫는 겁니다. 개체 닫기 메이크로예요. 그러면 개체 유형은 폼을 닫을 거고 어떤 폼? 지금의 열려있는 폼. 시야 정보 찾기. 자, 그러면 두 번째 써야 될 함수는 클로스 윈도우. 얘는 모든 개체를 닫는 메이크로 함수고요. 개체 유형은 폼이죠. 어떤 폼? 지금 작업한 시야 정보 찾기죠. 이름은 시야 정보 찾기. 시야 정보 찾기. 확인의 기본값 놔둬놓고요. 말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장됐나요? 저장 안 됐습니다. 이 메이커로 이름을 뭘로 해느냐 문제에서 보고서 출력이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보고서 출력이라고 치면 되죠. 그 다음에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야가 저장됐습니까? 그리고 야는 할 일 끝났어요. 다.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메이커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야 정보 찾기 폼에서 우리 보고서 출력이라는 지금 요소는 보고서 여러분들 명령 버튼이지. 보고서 명령 버튼을 선택하고 보고서 명령 버튼입니다. 속성창을 띄워야 됩니다. 거기에 이벤트 탭에 가서 연결해야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보고서 명령 버튼 선택하고 속성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벤트라는 탭에 가셔가지고요. 온 클릭 이벤트입니다. 왜? 보고서 출력 메이크로 생성하고 일단 보고서 출력 메이크로가 실행되도록 저 보고서를 이 명령 버튼을 눌렸을 때 클릭할 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클릭. 그리고 요 화살표 누르시면 메이크로 만들어지기 나옵니다. 야, 실행이 이런 거지. 요 선택만 하면 돼요. 자, 그래놓고 저장하고 폼 자, A0077이라는 시약 코드가 과연 이걸 누르면 보고서가 먼저 열릴 거고, 여러분, 이 폼이 바뀔 거예요. 자, 눌려볼까요? 오.
A0077만 나옵니까? 다 나왔다면 1 슬래시 뭐로 돼 있겠죠. 잘 됐다. 폼이 다 낀 거 같잖아요. 5인 1칠까? ESC. 다시 시야 정보 찾기를 열게 하셔가는 거야. 다음 레코드 우리 A135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연찮게 여기 뜬 건지. 13, 몇 번째 레코드냐면 네 번째 레코드로 바꿨어요. A135가 돼 있고, 요 밑에 보면, 야가 레코드 이동하는 화살표거든요. 요거 눌려가지고, 네 번째 거 이동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눌렸더만은 A135가 나옵니까? 그리고 폼은 지금 닫혀 있어야 돼요. 그죠? 없애야 됩니다. 그럼 잘한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DB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검색이 되고 출력이 돼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은 약간 막 빼기만 해봤는데요. 오늘은 딱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메이커를 만드는 순서 있죠? 그거하고 요건 왜 안 오셔야 돼요? 많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는 좀 빡세게 제 시간 나갈 건데 코리까지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